여러분,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다들 아시죠?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던 말이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사라져가는 속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한때 이 말은요, 정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체였죠.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? 어쩐지 그냥 전설 속 이야기처럼 너무 멀게만 들리지 않으세요? 대체 그동안 무엇이 바뀐 걸까요? 많은 분들이 그거 교육제도 때문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압박과 아주 깊은 역사적인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. 자, 그럼 먼저 이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. 예전에는 가능했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점점 막히고 있다는 바로 그 느낌. 이게 문제입니다. 우리가 올바른 해법을 찾으려면 진단부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정책만 탓하는 건 정말 큰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겁니다. 하나는 현재의 상황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입니다.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자료에서는 어린 용들이 자라날 환경이 예전과 달라진 네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학생, 그리고 그 가족, 또 교육자, 심지어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죠.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학생 자신에게 있습니다. 과거에 그토록 많은 용을 키워냈던 작은 개천, 그러니까 좀 소외된 지역에 더 이상 재능 있는 아이들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인재의 샘이 마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재능들이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는데요. 바로 부모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은 자녀의 성공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강물과 같았거든요.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강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자료는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.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과열된 교육열보다 진짜 위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육에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냉각된 가정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이죠. 과거에는 또 선생님들이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훨씬, 아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.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재능은 있는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학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모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. 그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진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. 아주 적극적으로 자녀를 관리해주는 부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요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과거에는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. 그런데 지금은요?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. 부모가 거의 코치처럼 붙어서 스펙 하나하나를 관리해줘야 하는 팀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. 자, 지금까지 현재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야를 확 넓혀서 역사를 좀 봐야 합니다.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, 과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을까요? 아니면 아주 특별한 예외였을까요? 이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. 우리가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 시절, 즉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기는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특수하고 일시적인 예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. 역사적으로 보면요, 사회계층이 크게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하나는 혁명기처럼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아주 불안정한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경제 호황기처럼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딱히 누가 떨어지지 않아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
한국의 황금기는 명백히 후자였죠. 생각해보세요.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모두가 낮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. 그러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. 이건 정말 추락하는 용 없이 상승하는 용만 급증했던 아주 짧고 특별한 기회의 창이었던 겁니다.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우리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흐름과 인간이 만든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저성장과 부의 집중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이건 사회 이동성의 사다리를 오르기가 자연스럽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바로 여기가 가장 불행한 지점입니다. 한쪽에서는 경제가 성숙하면서 개천용의 비율이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이 흐름의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내리막길로 밀어버리는 듯한 최근의 정책들이 있었던 겁니다. 완만한 경사로가 가파른 절벽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만약 용이 더 이상 작은 개천에서 태어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와 혁신가,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?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린 용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.